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러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는 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의 12일 중국 시장감독총국 홈페이지를 보면요.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중국 인터넷 기업 12곳에 50만 위안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50만 위안이면 8,500만 원으로 한 기업 단위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플랫폼 생태계에 중국 정부가 규제 강화한다는 그 임팩트에 인해서 시장 내 관심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법조항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 50만 위안 벌금 부과 행정처분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이제 문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법치주의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이제 사람, 공산당에 의한 정치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삼지 않던 것을 지금 문제 삼으면서 어떤 영미권을 비롯해 동서양 언론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기업들을 아무래도 길들이기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는 특정 기업 겨냥하지 않은 것이라는 시장의 한 애널리스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미운 털 박힌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여러 플랫폼 기업들 같이 이런 이젠 벌칙 주는 대상에 삼은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키웠던 중국인데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권력화되는 조짐 보이면서 플랫폼 기업 독과점 행태, 법령으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로 촉발된 IT 플랫폼 기업 본격 규제인데요. 어떤 다른 기업이 알리바바와 같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유일한 권력 집단으로 작용해야 할 공산당으로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 권력화에 분명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알리바바가 이제 마윈 그 CEO가 이제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규제가 심하다 비판 한마디 한 것을 이렇게 빌미로 삼아서 이 플랫폼 생태계 이렇게 한번 환경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두 사례를 보게 되면요. 바이두 홀딩스 지난해 4월 샤오이 그룹 지분 52.764% 인수했는데요. 이러한 것이 샤오이 그룹 단독 지배권 획득한 것이 반독점법 제20조 규정 경영자 집중에 어긋난다고 중국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게 되면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서요. 이 제20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위안의 이제 벌금 행정처분 내린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텐센트 사례도 비슷한데요. 2018년 11월 텐센트는 위엔푸다오와 F주식 인수협의 형식으로 융자 발행한 지분 83.33%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배권 획득했는데요. 이것이 또 반독점법 20조 규정 경영자 집중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중국 감독당국이 꼬집었습니다.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이 제20조 규정 경영자 집중 위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요. 다만 이 텐센트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벌금 50만 위안 행정처벌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지분 인수하는 식으로 몸집을 키워왔던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3월 12일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통지서 받은 기업들이 10곳 이렇게 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인타이 상업이 알리바바 그룹과 연관이 된 클라우드 인터넷 적용하는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체인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텐센트, 그 다음에 바이두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닝이라는 대기업도 있고요. 디디도 있고, 그 다음 하웨일라이라고 해서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유명 플랫폼 기업도 있습니다.
중국 내 유일한 권력 집단은 공산당이고요.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국가 위에 있는 아주 특이한 사회 체제를 갖춘 중국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굳건한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권력화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플랫폼 생태계 환경 안정화에 대한 포석으로도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혁신 기술 보유한 새로운 기업들이 만약에 또 다른 수년 후에 성장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수익원을 많이 창출하고 있을 때 이러한 규제 강화책이 나와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좀 성장세를 한풀 꺾이게 하는 게 그런 규제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도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두가 AI 자율주행 부분에서 아주 기술력을 많이 키우고 이제 상용화 단계로 가려는 이제 길목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두가 이 자율주행 AI 부분 독점 체제 가지면 이 중국 정부로 나타나는 그런 정책 리스크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면은 이게 3월 15일자인데요. 그래서 규제 천국으로 가는 중국입니다. 플랫폼 경제해서 관리망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이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최근 중국 당국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규제 강화책 나오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5일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 방법이 발표됐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15일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는 이제 영미권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브라우저가 중국판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기도 했다는 소식을 담았고요. 사실 중국은 법이 있어도 상황 따라서 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중국 체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고를 이해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등 행보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 규제 강화 이슈도 잠잠해져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중국이 법치주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치주의라고 해서 이 공산당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뜻에 어긋난다 하면은 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반하게 하는 실행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삼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잘하던 롯데마트 예전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드 문제로 굉장히 중국과 사이 안 좋았을 때 이 롯데마트가 엄한 불똥이 튀어서요. 이제 적자가 계속 늘어난 통에 도저히 감당 못하고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롯데마트가 중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마트였다 그러면 롯데마트가 사드 문제에서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국에도 로컬 마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롯데마트 잡아둘 이유 없었고 이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국제 정세 간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이 롯데마트가 아주 큰 적자를 보면서 중국에서 퇴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가 될 텐데요. 알리바바가 이제 뭔가 백기투항한 느낌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압박에 백기든 알리바바인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알리바바가 자신들 앱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앱에 애플리케이션에 텐센트 모바일 페이 개통할 계획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언론의 블룸버그도 이렇게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 엔티트러스트 캠페인, 반독점법 이러한 반독점 운동 거기에 이제 양보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인가를 어조로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이라는 대변인은요, 우선 블룸버그 기자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포함해 산하에 있는 미디어 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했고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SCMP와 손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는 최근 6개월 보게 되면요. 이 300 홍콩 달러에서 현재는 220 달러 전후, 220 홍콩 달러 전후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규제가 3월 16일자 규제가 나온 것이 될 텐데요. 라이브 방송 상품 구매 관련한 플랫폼 상품 품질 개선을 위한 행정 지도가 발표됐습니다. 말이 굉장히 이게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딱딱한 문체가 돼서요. 근데 어쨌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VJ들이 상품 같은 것을 소개하고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게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항의도 빗발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품 품질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쓸 것이고 라이브 방송 경제 규범, 건전 발전 촉진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플랫폼 기업 규제, 그리고 플랫폼 자체적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 규제, 이런 플랫폼 생태계에 관련된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중국 이런 감독 당국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미권 언론에서 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텐센트 바이두가 이렇게 벌금 처분 받았다. 근데 하나 뉴스 중에서 제가 본 게 알리바바 크랙다운, 알리바바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라이벌인 텐센트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영미권 언론이 수박 겉핥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텐센트는 중국 정부와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 정협위원이고, 바이두 자체도 리엔홍 CEO는 이제 정협에 잘 참여하면서 이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서로 협력해야지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알리바바의 마윈 이 CEO가 이 중국 정부의 미움털이 박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번 텐센트나 바이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알리바바를 잡기 위한 명분용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플랫폼 생태계를 이렇게 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한 8,500만 원 정도 이 벌금을 물렸다는 걸 보게 되면요. 단순히 법으로 잡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좀 삼아서 이 알리바바 잡기 위해서 명분을 삼아준 것으로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텐센트로 겨냥이 바뀐 것은 이제 목표, 타겟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처럼 한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알리바바를 잡고 나서 중국 정부가 다시 텐센트를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조로 헤드라인을 잡는 것은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족오락관에도 유명했던 방과 방 사이처럼요. 처음에 이게 나오면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벽을 지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이제 동작이 되는 것처럼 이게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영미권으로 퍼져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부과되고 색안경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사실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요. 진짜 IT 공룡들 죽일 심산인가? 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 사례를 보게 되면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을 겁주고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고용을 좀 늘려라.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안을 내놔라. 사회 공헌할 수 있는 투자를 하라 등등의 그런 중국 정부가 이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브 앤 테이크가 원칙이 작용할 것 같고요. 표면적 사실보다는 행간을 봐야 하는 동양권의 고맥락 하이 컨텍스트 문화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동양 문화는 특히 그런 것이 강하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미권 언론이 포커스 맞추는 중국 정부 대기업 갈등 구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해서 산업 생태계 자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차후 규제를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가 될 수는 있어도 점점 생태계가 정상화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주가는 아무래도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더 크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조금 낙폭을 키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AT 가운데 바이두나 텐센트는 악재의 영향력이 좀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모종의 협력관계, 이 중국 공산당 정치와 기업들 간의 기업의 이제 경제 간의 협력관계,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법치라고는 하지만요, 인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빨리 해서 규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요, 중국은 여전히 인치 성향이 강하다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알리바바 행보를 보면은 중국 정부의 백기 드는 듯한 행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공산당 영린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고요. 뭐 씁쓸하지만 이게 중국 자체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당 뜻을 거스르지 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이었습니다. 중국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되는 부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에 대해서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어떤 상황 맞고 있는지 그래도 한번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 됐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